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밴쿠버 신규 분양 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밴쿠버 신규 분양 총정리 강의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분양권을 구매하시기 전에 작성해야 되는 유닛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좋은 유닛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또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국에서의 분양과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분양은 좀 방법이 좀 다른데요. 먼저 그 큰 차이점은 첫 번째로 가격 공개가 없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각각의 유닛이 다 나오고 그리고 그 유닛마다의 그 가격이 다 공개가 되는데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물론 그런 가격 표와 이제 유닛에 대한 가격 정보는 있지만 그것을 대중에게 전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청한 유닛에 한해서 그 유닛을 받았을 때 그 가격을 알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바이어, 구매자와 그리고 판매하는 자, 개발사, 그리고 중간에 역할을 하는 리얼터만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개발사가 막 가격을 다 속여서 파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부적으로 각각의 유닛별로의 가격은 다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다 대중에게 공개를 해서 바이어가 구매자가 선택을 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 대신 캐나다는 보통 유닛 신청서,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유닛 신청서에다가 본인의 개인 정보와 그리고 원하는 뭐 플로어 플랜이라던가 버짓, 층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서 저 이제 이 분양권 관심이 있고 구매하고 싶습니다 라는 유닛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에 한해서 유닛을 분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분배가 되었을 때 계약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유닛 신청서란 내가 얼마나 이 분양권 구매에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유닛 신청서를 잘 작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저 근데 구매할지 안 구매할지 몰라서 유닛 신청서 작성하기가 좀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닛 신청서를 내가 냈다고 하더라도 유닛을 받게 됐을 때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신청서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내가 받은 유닛이 뭐 맞지 않은 플로어 플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유닛을 받으시더라도 그때 저 계약서 안 쓸게요 하고 유닛을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닛 신청서는 어디까지나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potentially 잠재적으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부담 없이 신청서를 내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서를 쓰신다고 해서 정말 거기서 도장이 꽉 찍혀가지고 firm 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바이어와 그리고 셀러가 양쪽이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7일이라는 rescission period 그러니까 가계약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고객분들께서 세일즈 센터에 갔는데 막 푸시를 당해가지고 약간 영업에 걸렸어요. 말려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사인을 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충분히 7일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이 계약서를 리뷰를 해보고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도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이게 확실한 결정인지 이 계약을 완전 firm하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그 7일이라는 시간이 법적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시고 나서도 얼마든지 취소하실 수 있으니까 요 점 또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지 말지 고민이고 그리고 이걸 확실히 안 할지 고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계약서를 쓰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계약서를 쓰면 이 유닛은 어쨌건 나한테 홀드가 되는 거잖아요. 7일 동안.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계약서를 쓰시고 난 다음에 그 7일이라는 기간 동안 다시 심사숙고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좋은 유닛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유닛이라 하면 특히 분양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양은 저렴한 가격은 가장 첫 번째 구매하실 때, 분양 시작하고 가장 첫 번째 구매하실 때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사에서 얼마든지 가격을 올릴 수 있거든요. 내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보통 페이즈가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분양이 첫 런치를 시작을 했을 때 그때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일하고 싶은 리얼터에게 저 이 분양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의사표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제 레지스터의 웹사이트 도와드리고, 그리고 분양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이 분양이 이제 곧 계약서를 쓴다라는, 이제 분양이 곧 시작을 한다라는 알림을 이제 리얼터가 받으면 바로 고객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유닛 신청서나 이런 것들, 유닛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리얼터에게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리얼터가 사실 모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영상은 이 리얼터가 밖에 없네? 라고 해서 그 리얼터만 연락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 BC주의 모든 리얼터는 모든 분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그리고 내가 믿고 나한테 그 정보를 주고 도움을 줄 리얼터를 고용을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 다음 좋은 분양권 받는 두 번째 방법은요,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여라 입니다. 새로 분양 런칭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유닛 신청서 작성, 유닛 분배까지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한번 시작이 되면 굉장히 빨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닛 신청서를 작성도 빨리 해서 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계약서 유닛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신속하게 답변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리얼터를 고용을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닛 잘 받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유닛 신청서인데요. 이 유닛 신청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을 넣는데, 이름과 뭐 연락처, 주소 뭐 이런 것들을 넣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 이 내용을 기본으로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빠져 있으면 개발사 입장에서 별로 엄청 이제 진지한 시리어스한 바이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유닛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요. 그리고 유닛 신청서 작성하실 때 또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가 분양 봤을 때 맨 처음에 분양 시작가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 시작가의 유닛을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그 시작가에 5만 불 정도 더 붙여가지고 그게 이제 현실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조금 가격에 대한 범위도, 그리고 층에 대한 범위도,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무조건 요거 원해요 라는다기보다는 뭐 요청에서 요청 사이, 그리고 가격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범위로 정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범위는 정말 현실적이어야 되고요. 뭐 투베드 시작가가 80만 불부터인데 예를 들면 저는 무조건 투베드 뭐 가장 좋은 플랜 80만 불이 맥스예요. 약간 이렇게 하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유닛을 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닛을 주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유닛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좋은 유닛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이제 리얼터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디파짓의 일부를 뱅크 드래프트 형식으로 준비해라 인데요.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요. 정말 만약에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모두가 원하는 그런 분양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센터를 방문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아예 뱅크 드래프트를 첫 번째 디파짓의 일부를 만들어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개발사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내가 이제 너무나 이 분양을 사고 싶기 때문에 분양을 구매를 하기 전에 미리 은행에 가는 수고를 하고, 그리고 뱅크 드래프트를 만드는 수고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개발사 그 프레젠테이션 셀에 방문을 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한 바이어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유닛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분양권을 이제 구매를 하시고 유닛 신청서를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개발사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보여지는 바이어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제 유닛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밴쿠버 신규 분양 총정리 강의 10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닛 신청서란 무엇이고 그리고 좋은 유닛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리얼터에게 연락을 해서 분양이 시작하기 전부터 업데이트를 받고 분양 시작과 동시에 들어갈 것. 두 번째는 분양이 시작되고 나면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일 것. 세 번째는 유닛 신청서를 잘 작성할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뱅크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분양 신청서를 작성을 할 것. 요 네 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1번째 시간에는 분양 시작가 속지 마세요. 분양 시작가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